네,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 노사가 현재 본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 문제인데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본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교섭 상황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코레일 노사 간 본교섭은 현재 코레일 서울본부 8층에 있는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노조는 이 정부와 코레일이 모레로 예정된 이 코레일 이사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사실상 이번 3차 본교섭이 파업 전에 마지막 교섭이 되는 셈인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코레일이나 이 철도노조나 모두 의견차가 커서 파업 돌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2차 본교섭에서는 이 최연의 코레일 사장과 김명환 노조 위원장 등 노사 핵심 관계자들이 절충에 나섰지만 이 자리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입장차가 매우 커서 1시간 반 만에 교섭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이제 파업에 돌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약 철도노조가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얼마 만에 지금 또 다시 파업을 하는 건가요? 네, 2009년에 9일 동안 파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 약 4년 만에 일이 되는 셈이죠. 철도 노조는 2000년 들어서 이 5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9일 동안 파업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도 몇 차례 파업 예고를 한 적은 있었지만 네. 실제 파업에 들어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2009년 당시에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파업을 벌였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이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서 파업을 철회한다며 현업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노사 양측의 지금 입장 차이가 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게 민영화냐 아니면은 코레일 자회사 운영을 통해서 민영화를 오히려 논란을 종식시키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사 갈등의 이유는 이 모레로 예정된 코레일 임시이사회에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이 코레일 자회사 설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노조는 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나중에 민간 자본 진입에 이 빌미가 된다면서 우회적인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자회사 설립이 이 코레일이 직접 운영을 한 것보다 3천억 원이 더 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레일은 정관을 통해서 이 자회사의 주식 양도와 매매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또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이 코레일 지분이 41%인 만큼 코레일의 의지에 역행하는 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그런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든 자회사를 설립하든 수서발 KTX 운영에 8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오히려 차량과 기지창 등 임대료 수익을 매년 2천억 원씩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노조 측에서는 이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결국은 민영화를 앞둔 그런 수순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이제 KTX 코레일 사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코레일 민영화는 없다 이런 입장으로 좀 첨예하게 맞서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가운데 이제 해외 모델 중에 대표되는 게 바로 3가지 모델입니다. 네.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직접 경쟁하는 영국식 체제나 이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 개방 방식 또 이 자회사끼리 경쟁하는 독일식 모델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델 중에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 독일식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 독일식 같은 경우는 이 철도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서 이 광역, 간선, 지선, 물류, 철도 시설 등 이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분별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은 이 영국형과 스웨덴형, 독일형 3가지가 이제 분리돼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이 공기업 중심형인 독일형을 택했는데 이 독일형은 이 공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고 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하는 체제입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이제 코레일 수서발 KTX를 이제 코레일 아래에 있는 자회사로 설립하겠다. 그 코레일은 지주회사로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다음번 그 그래픽을 넘겨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독일 국영 철도회사는 대배입니다. 도이체반인데 네. 이 간선, 지선, 광역철도,
그리고 철도 시설 이렇게 5가지 지금 자회사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체제거든요. 네. 일부는 또 민간에 개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철도 산업도 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존 코레일과 네. 이 수서역을 중심으로 하는 코레일 자회사가 일단 경쟁하는 구도를 처음 만들어 보자. 네. 이게 바로 이제 정부의 구도인 셈입니다. 네. 이제 좀 궁금한 것은 또 걱정되시는 시민분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 당장 내일 월요일 이제 첫 출근일일 텐데 이제 코레일에서 파업을 한다 그러면 아침 출근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화물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코레일 측 대비책은 뭐 세워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KTX나 뭐 통근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평상시와 같이 수도권 전동 열차, 이 통근 열차, 그리고 KTX는 평상시와 같이 100%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률은 평소에 60%, 그리고 화물열차는 36%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국토부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이 정보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일반 열차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 버스와 항공 등 대체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합니다. 네. 36%로 운행률이 떨어지는 화물 열차의 경우는 특수, 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네. 화물 차로의 전환 수송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파업 장기화로 통근, 광역열차 운행에 혹시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을 운행을 더 늘리고 네. 이 버스 노선을 연장 증편 운행하고 또 택시 부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레일도 어제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필수 요원 8천여 명에 이 군과 협력업체 대체 인력 6천여 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단 당장 그 월요일 날 출근길 그 시민들 지하철이 타신다든지 뭐 통근 열차는 크게 일단 당장은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뭐 새마을호 무궁화 같은 열차 운행률 그다음에 이제 화물 열차 같은 경우에 좀 차질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철도 노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 가지고도 지금 첨예하게 갈려 있긴 하지만 이제 철도 노조에서는 또 명목적으로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뭐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노조는 6.7% 인상을 사측은 네.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코레일 부채가 17조 원에 달하고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네. 이 노조 측 인상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이 공기업 임금 협상 가이드 라인으로 정해놓은 2.8% 인상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절충점이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 뭐 이렇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 결국 내일 오전부터 파업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이 정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정부는 파업이 발생하면 핵심 관계자들을 일단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나머지 이 단순 가담자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9년에 철도 노조 파업 때도 무더기 처벌이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당시에는 150여 명의 이 노조 집행부가 고소를 당했고 무려 1,500여 명이 징계를 받는 등 노조가 겪은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철도 노사 간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선이 지금 뭐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좀 확대된 양상이 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잠시 전인 오늘 오후 2시에 네. 이 철도 노조가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네.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번 코레일 이사회를 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로 규정을 하고 네. 공조 그 전선을 펼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앞서서 지난 6일에는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 3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 노조 지지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하철, 화물, 공항, 항만, 버스, 택시 등이 포함된 공공운수노조 연맹도 연대 의사를 밝히면서 철도 파업에 따른 대체 수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이 국제운수노련과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등 900여 개의 국내외 시민단체들도 철도 노조의 지지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이 경북과 인천, 경기도 등은 이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코레일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네. 이 철후회 등 철도 퇴직 원로들로 구성된 10개 단체와 철도 물류 업계도 파업 초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레일 내부에서 시작된 불이 점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에 이어서 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입니다. 네. 결국 지금 현재 본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일 아침 파업도 예고된 상태인데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본교섭에서 아무쪼록 좀 접점을 좀 찾아서 파업까지는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